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그룹 박서진입니다. 우리 출연 사장님 호스트가 아주 나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꿈과 목표예요. 꿈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네트워커 분들은 제일 처음에 저희 성공의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공의 8단계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제일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꿈과 목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또 어, 이제 드디어 새해잖아요. 2024년 1월이었지만 또 다른 정말 진정한 새해가 우리 설날이 돌아왔기 때문에 설날 지나고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뭐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정말 참 신기하게도 설날이 끼는 날에는 꼭 뭐만 하면 설 지나고 할게. 설 지나고 봅시다. 명절 지나고 봅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본인의 꿈과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 네. 꿈과 목표 예전에도 강의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꿈이 있어야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행동력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 꿈을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댓글 창에다가 쓰셔도 좋고, 나중에 이제 발표하실 때 혼자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꿈을 꾸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꿈을 꾸고 계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게 저희 가장 처음에 1차원적인 꿈이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왜 되고 싶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되는 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역할놀이랑 할 때면 그냥 선생님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앉혀놓고 뭐 가르치는 걸 하고 뭐 이런 꿈. 또 누군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연구원 뭐 아니면 또 의사가 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기타 등등 전부 다 꿈이에요. 어리실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꿈꾸고 있는 거를 바로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꿈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적을 때 꿈은 좋아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선생님이 돼서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갖고 싶은 건 또 어떤 것인지, 되고 싶은 건 또 어떤 것인지, 선생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내가 100년 동안 사는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매년마다 계획표를 다 짜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최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이힐을 신고 에펠탑 앞을 그 거리를 걷고 싶다. 이것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나는 운동을 뭐 나는 필라테스 나는 몸치기 때문에 댄스를 배우고 싶다.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또한 나는 강의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앞에 나서는 걸 연습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은 거고 또한 갖고 싶은 거는 뭐 물질적인 게 가장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뭐 외모적인 것도 괜찮고요. 갖고 싶은 건 나는 가방을 하나 갖고 싶어요. 굉장히 비싼 가방을 갖고 싶고, 나는 비싼 차를 갖고 싶고, 그리고 정원이 있는 집을 갖고 싶고, 나는 뭐 포르쉐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걸 본인이 생각하는 드림 리스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꿈을 작성을 할 때.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다음번에 언젠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곰곰이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다음에 다음번 강의 때 저희가 발표를 할 거예요. 내가 나의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 IMM 트레이닝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M 트레이닝에서도 저희가 그 위싱보드라고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꿈이에요. 본인들 꿈의 기록인 거예요. 그걸 작성해서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이거 꼭 메모해 두세요. 되고 싶은 거,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러면 저희 PM과 함께 접목을 했을 때 나는 PM에서 나는 PM에서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다. 정말 멋지게, 멋진 리더가 되어서 멋진 강사가 되고 싶고, 나는 멋진 리더가 되고 싶고, 나는 IMM이 되고 싶고, 나는 PT가 되고 싶고, 나는 챔피언스 리그가 되고 싶고, 나는 챔피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또한 저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좀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또 남편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다. 이게 전부 다 디테일한 거. 이거를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꼭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내가 어떤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꾸고 나서 거기를 이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꿈을 적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내가 목표를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포르쉐를 사고 싶어요. 이게 나의 꿈이에요. 나 드림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포르쉐를 너무 사고 싶어요. 너무 사고 싶은데 그럼 이 포르쉐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생활비를 제외하고 뭐 이것저것 내가 쓰는 비용 뭐 적금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는 돈이 200만 원 정도가 되면 난 포르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조건은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의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이걸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돈에 대해서도 좋고, 뭐, 우리 직급에 대해서도 좋고, 외모에 대해서 좋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90kg인 사람인데, 내 꿈은 저기 미니스커트를 입는 거예요. 그럼 90kg인 사람이 미니스커트 입어도 뭐 누가 뭐 잡아가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90kg 미니스커트가, 웬만한 여성분들이 미니스커트를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게 50kg예요. 이게 다이어트로 봤을 때. 그럼 90kg에서 50kg에서 눈 깜빡할 사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40kg를 내가 어떻게 뺄 것인가 이걸 또 목표를 세워야 돼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장기 목표인 거예요. 이 장기 목표는 나에게 40kg 감량이에요. 그럼 중기 목표는 장기 목표를 나에게 시간을 1년 동안 시간을 준다면 중기 목표는 중간 6개월 정도에서 내가 적어도 반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20kg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뜻이에요. 대충 얘기하면 제가 뭐 체중 감량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인데, PM을 접목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다 CL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CL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PT가 아마 지금 당장의 PM에서는 장기 목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장기 목표를 PM에 PT에 장기 목표를 딱 설정을 했을 때는 그럼 나의 중기 목표는 무엇일까? PT가 하루아침에 매니저에서 PT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IMM도 거쳐야 되고 VP도 거쳐야 되고 EVP를 거쳐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중기 목표인 거예요. 그럼 단기 목표는 뭐예요? 지금 당장 가입한 사람이 내가 월 1,000만 원이 너무 벌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단기 목표는 뭘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니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중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고, 중기 목표가 이루어지면 장기 목표를 이루어지는 거고.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은 정확한 목표가 없어서 더 위로 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PT도 마찬가지고 CL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다 CL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이 PM과 함께 하는 거고, 그러면 CL이 가는 길에 PT, 뭐 IMM, VP, EVP, PT, SP, GP, PP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음. 그냥 CL로 가는 길 중에 이 직급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SP 갔다, 뭐 PT 갔다가 SP 못 올라간다, SP 못 올라가는데 왜 또 GP는 못 올라가지? 막,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IMM은 됐는데 VP도 갔고 EVP도 갔는데 왜 PT를 못 올라갈까?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 이거 갑자기 중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여러분들이 각자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또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는 세분화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 달에 IMM을 하고 싶은 게 나의 단기 목표예요. 지난달에 저희 박명순 사장님 IMM 굉장히 멋지게 해내셨는데, IMM을 딱 하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한 달은 4주예요, 4주. 4주, 한 달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플랜이잖아요. 한 달에 IMM을 하실 거잖아요. 4주 플랜인데 일주일 차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2주일 차에 무엇을 할 것인지, IMM을 목표를 딱 설정을 했을 때는 2주 차에서는 못해도 MM은 나오셔야 되잖아요. 물론 안 나오셔도 뭐 뒤에서 더 뒤에 힘이 더 세도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깔고. IMM이 목표이신 분이 두 번째 2주가 지났는데 오토집 한 명도 안 들어오지 포인트 0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일주일 단위로 나눴으면 하루 단위로 내가 어떻게 할까? IMM이 평균 오토시 수량은 30개 정도가 돼요. 30개에서 50개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IMM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30개 오토십을 하려면 하루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루에 하나를 해야 30개가 나와요. 물론 어떤 날에는 두 개 할 수 있고, 세 개 할 수 있고,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를 해야 30개가 되는데, 그러면 오토십 하나를 하려면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돼요? 몇 명을 컨택해야 돼요? 정말 뭐 백발백중인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한 명 딱 추천하면 한 명하고 두 명 추천하면 두 명 가입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확률이라는 게 한 20% 정도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다섯 명을 하면 한 명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상위 슈퍼서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3명에서 5명을 컨택을 해야 된다. 3명에서 5명이에요. 중복된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3명에서 5명 컨택을 했어요. 3명씩 컨택하면요. 한 달에 90명이고요. 90명 혹은 90번이고요. 5명씩 컨택했으면 한 달에 150명이에요. 150명 중에 30명 오토십이 안 나온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참 운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150명을 컨택했으면 무조건 30명 이상이 나와요. 왜냐면 이 PM이라는 게, 이 레버리지라는 게 나 혼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한 명을 딱 추천했는데 그 한 명과 함께 두 명이서 동시에 하면 30명이 또 금방 되고요.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저는 시간이 많이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요. 또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눴어요. 저에게는 하루가 세 타입이 있는 거예요. 오전 타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점심 타임에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다 부류가 달라요. 오전 타임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안 돼서 나랑 문자할 시간도 없고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이 가장 적합해요. 오전에 아이들 출근을 시키고, 아이들 유치원은 다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나서 점심 시간에 뭐 아침을 하고 청소를 하고 딱 그 시간이 적합해요. 그럼 아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안 하시는 이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침 시간에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굉장히 프리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프리해요. 그럼 이 저녁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을 한 8시 정도에 재우고 나서 그 뒤로 저는 PM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때 딱 2시간만 몰입해도요. 달라져요. 그 2시간 내로 5명을 컨택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왜냐면 본인 주위의 사람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서 그 하루 시간을 쪼개서, 다 바빠요. 요즘 현대인들 안 바쁘신 분 안 계세요.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거의 반 이상은 다, 반이 뭐야? 한 80%는 다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전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PM은 그래요.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 정해놨어요. 내 목표들 다 정해놨, 꿈도 정해줬고 목표도 정해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서는 정해진 꿈과 목표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음, 그냥 막연하게 나는 IMM을 해야지. 언제까지?
IMM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냥 막연하게 나는 VP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건지. 이게 VP를 할 건데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2년이 걸릴 수가 있고 1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VP를 할 것인지 나는 한 달 만에 VP를 할 것인지 정확한 본인과의 약속되는 그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한 달 만에 정할 거면 나는 2월 29일, 이번 달이 2월 29일까지 있는 거죠. 2월 29일까지 반드시 VP를 하겠다. 그러면 2월 20일까지 VP를 할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또 나오겠죠. 그럼 그 단기 목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짧은 목표에 대해서는 장기 목표가 VP예요. 그럼 중기 목표가 한 달 중에 두 번째 주예요. 그럼 단기 목표가 이번 주일 수도 있고요. 이 매일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일 수가 있어요.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점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래서 내 꿈과 목표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딱 정해요. 살을 뺀다. 나는 2월, 나는 혹은 3월 30일까지 우리 지금 스텝업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3월 저번에 우리 김순환 사장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3월 30일까지 반드시 48kg가 될 것이다. 이거 숫자가 정확하잖아요. 3월 30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48kg가 되겠다는 게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순환 사장님이 50kg예요. 그럼 48kg까지 2kg가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 2kg를 어떻게 뺄 것인지 플랜이 나와요. 머릿속에 그려지고요. 머릿속에 그려진 거를 적어 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어야 바로 우리 행동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다시 꿈이 실현되는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꿈과 목표와 나의 행동, 그리고 꿈, 한 사이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정했어요. 이 꿈을 정하고 꿈을 시각화시킨다는 표현을 해요. 내 눈앞에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PM에서 이 위싱보드를 가져왔거든요. 우리 IMM 트레이닝 때 다 이 위싱보드를 만드실 거예요. 박명수 사장님도 이제 4월 달에 IMM 트레이닝 가시면 이 위싱보드를 꼭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위싱보드를 만들어서 저는 아직도 제 위싱보드는 제가 가장 보이는 정중앙에 보여요. 여기 보이거든요. 바로 보이는 위치에 제가 뒀기 때문에 지나가다 오다 하면서 늘 이걸 봐요. 2022년 3월 달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IMF 트레이닝을 계속 참석을 못 하다가 저희가 늦게 참석을 했어요. 2022년 3월 달 참석했는데 그때 저희 꿈은 PM에서 GP라는 걸 제가 꿈의 리스트에 이렇게 작성을 해뒀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BMW 차량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 잡지에서 사진을 막 이렇게 예쁜 사진을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BMW가 없어가지고 이 BMW도 제가 아무튼 이 차량으로 제가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작성을 했는데 이 꿈을 시각화시킨 위싱보드가 너무 좋긴 좋은데 제가 지금 다시 이 목표 계획서나 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 여기에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맨 트레이닝을 참석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아이맨 트레이닝을 참석하고 나서 위싱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이걸 보시고 그 밑에다가 날짜를 한번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BMW를 나는 2024년 12월 30일 날에 무조건 BMW를 살 것이다. PM카를 살 것이다. 거기다 날짜. 그리고 혹은 저기 뭐 요가하는 운동도 있는데 이 요가하는 운동은 어 어떻게 할 것이다. 매일 뭐 주 3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래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조금 적어두면 좀 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PM에서의 목표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저기 직급표가 있어요. 이 직급표를 냉장고에 붙여뒀거든요. IMM, VP, EVP, PT, SP, GP, PPT, CL. 처음에는 제가 이 직급을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신규분들 다 외우지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오면서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자꾸 새겼어요.
IMM이 되자. 그때 저는 IMM이 되는 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IMM이 되자, IMM 되자, IMM. 뒤에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지나갔다 왔다 하면 밥을 하면서 IMM 한번 보고, 뭐 하면서 IMM 보고, 우리 딸 지나가는 거 하나 잡아놓고 엄마 IMM 할 거야. 한번 외치고, 뭐,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뭐 지나가다가도 자기 나 IMM 갈 거야. 또 PT 갈 때도 자기 난 PT 하고 싶어. PT 갈 거야. 나는 PT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우주에는 내 힘, 내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게 있대요. 내가 자꾸 된다 하면 안 될 것도 되고요. 안 된다 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들리니까 우주에서도 들린다고 해요. 무조건 된다. 나는 아이면 된다. 아이면 간다. 갈 것이다. 가야 되지. 가야겠어. 이런 표현이 없어. 나는 IMM이다. IMM 될 것이야. IMM이 됐어.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VP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 너무 VP가 가고 싶어. 혹은 나는 월드 투어를 무조건 달성할 거야. 무조건 달성할 거야. 월드 투어 갈 거야. 나는 뭐 독일 6월 달 독일 여행을 무조건 갈 거야. 나는 PT 인정식 프랑스 니스를 갈 거야. 두바이를 갈 거야. 윈터 리더십을 갈 거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나는 BMW를 뽑을 거야. 매돌 며칠. IMM, PT. 나는 5월 30일까지 2024년 5월 30일까지 무조건 PT를 달성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에게 목표를 정해서 내 눈앞에 보이게 혹은 뭐 이렇게 이런 거 프린트해서 넣어도 좋겠지만 또 내가 이런 게 자기를 좀 본인 스스로의 힘이 되는 그런 문구들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최선을 다하자. 뭐 혹은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을 스스로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도 딱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가다 보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을 그렸어요. 목표도 작성했어요. 그리고 시각화도 다 시켰어요. 시각화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의 액션인 거예요. 내 행동이 따라와요. 내가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하고 나서 저는 초창기 때 어떤 일을 잘했을까 제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어떤 걸 과연 잘하고 왔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매일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잠자기 한 10분 정도는 꼭 되새겨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었지? 이런 실수를 왜 했을까?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피드백을 받았어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가 또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스폰서에게 여쭤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니까 왜 안 됐을까?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하면 더 좋을까? 어쨌든 스폰서는 본인보다 파워 칵테일을 한 포라도 더 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났고 하루라도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루라도 또 다른 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항상 스폰서가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하고, 오늘 했던 일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게 만약 조금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또 실행해보고, 또 피드백하고, 또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시면, 정말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집이 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 옆에서 봤을 때는 나는 딱 왜 안 되는지 알겠는데 그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딱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요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스폰서들이 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파트너한테 막 명령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폰서는 스폰서 말 그대로 그냥 스폰서예요.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고 함께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저희 팀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막 지적을 하고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면 스폰서분들도 기다리고 있었겠죠. 보고 계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아마 안내를 하고 또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으면 또 상위 스폰서를 한 번 더 찾아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아니면 또 옆라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PM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꼭 본인한테 맞는 꼭 내가 이게 왜 안 됐을지 본인이 고민했던 게 해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하지 않고 자꾸 그냥 한 길로만 그냥 한 우물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는 PM이 좋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쪼끔 지났어요. 무작정 PM이 좋다고 "야 좋아, 좋아. 먹어, 먹어, 먹어." 이런 시대가 쪼끔 지났다는 거. 그래서 시간 다 우리 시간 없잖아요.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적은 시간을 활용해서 가장 최상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피드백, 스폰서와 상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꿈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이거를 제가 한자를 가져왔는데 유사제유득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버리는 게 있어야 얻는 게 있는 법이에요. 많은 분들은 있는 거 지금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90%는 넘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색다른 내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전에 뭔가 내가 그래 그렇다고 뭐 직장을 그만두세요. 당장 뭘 하세요.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PM에 올인하면 성적이 더 잘 나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을 당장 그만두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버려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쓸데없는 데 사용했던 그런 시간들.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줌마들이랑 앉아서 쓸데없는 수다를 떤다든지 뭐 이런 좀 생산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시간을 저는 버렸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애 둘을 봐야지 살림도 해야지 애기도 너무 어리지 내 손이 많이 가지 이랬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버릴 수 있는 거는 쪼끔 아낄 수 있는 거는 저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쪼끔 버렸고요. 그리고 나의 여유 시간을 쪼끔 버렸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어 그냥 또 주변에 애기 엄마들과 수다도 하고 커피 마시고 근데 사실 커피 마시거나 뭐 앉아서 수다를 떨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보니까. 다 애기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시부모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주부 생활을 한 결과. 그래서 어 PM 사업에는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세상이 참 공평한 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24시간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저에게는 25시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 다 24시간 시간이에요. 그럼 24시간 시간 안에 어떻게 잘 활용할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출근하시는 분들 바빠요. 근데 주부들도 정말 바쁜 거 아세요? 주부들 정말 바빠요. 돌아서면 뭐 청소해도 티도 안 나지. 돌아서면 밥을 해야지. 돌아서면 또 뭐 청소를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시간을 쪼끔 더 할애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쪼끔 잠을 줄여서 쪼끔 더 부지런해졌다고 표현을 해도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쪼끔 줄이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쪼끔 더 일어나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PM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 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보다 쪼끔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인사 그 문구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고 그러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어떻게 스케줄 좀 정리도 해 보고 또 어떤 강의에 있으면 강의 내용 어떤 좋은 말을 해 드릴까 또 정리도 해 보고 이런 시간. 그래서 옛날에 있던 드라마도 다 봐야 되고요. 수다도 친구들 다 만나야 되고 술 모임 다 참가해야 되고요. 그런데 PM에서 PT가 되고 싶대요. 3 개월 만에. 저는 그런 일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쪼끔 덜 중요한 거 물론 내 인생에서 전부 다 중요해요. 모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쪼끔 덜 중요한 거를 좀 뒷전으로 두고 선호 순서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선이 무엇인지 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애기 엄마들과 함께 앉아서 수다를 나누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면 가세요. 거기 먼저 가세요. 그러면 PM에서는
이번 달에 IMM을 해야 되는데 IMM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오늘 이 5명을 만나지도 못해요. 이 모임을 간다고 하면. 근데 이게 더 중요하대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다 싶으면 이거를 너무 많이 원하지는 말라. 이걸 원하면 저건 버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버리는 게 뭔가는 있을 거예요. 저는 PM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 TV를 본 적이 없어요. 저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제가 최란 사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아, 최란 사장님과 박가연 사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요?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봤어요. 그랬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보세요. 제가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런 모임과 이런 술자리와 이런 뭐 친구들의 만남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내려둔 거예요. 잠시 내려두고 본인이 지금 원하는 IMM이 달성됐다, PT가 달성됐다,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술 좋아하신 저희 팀에는 조금 드물지만 술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면 술 먹는 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잠시 내려두고 그리고 먼저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고 나서 다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4년 동안 안 봤는데 오랜만에 드라마를 보니 왜 그렇게 어이가 없고 재밌는지 새벽 2시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드라마는 정말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너무 재밌게 깔깔 웃으면서 새벽 2시까지 보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도 있다. 그래서 꼭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된다. PM은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유일하게 필요한 게 시간과 열정이에요. 어, 목돈을 막 1,000만 원, 1억 가져와서 PM 사업을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시간과 열정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어, 시간과 열정은 똑같아요. 어느 정도의 우리 어, 그 만번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PT를 가는 길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는, 100%를 딱 쏟을 때 PT가 나오는데, 모든 분들 다 PT 갈 때 시간, 정성을 100% 쏟았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 올인해서 1년 내로 모든 시간과 열정을 여기 다 쏟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피팅을 달성했고, 그런데 또 B라는 분은 시간과 열정을 올인을 했는데, 다만 이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0년 만에 PT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합치고 보면 시간과 열정을 올인한 시간은 비슷해요. 합쳐가지고 그냥 1,000시간이라고 계산을 합시다. 1,000%라고 계산을 합시다. 이분은 1년 만에 1,000%를 하신 것이고, 이분은 10년 만에 1,000%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본인이 목표가 있잖아요. 본인이 꿈이 있잖아요. 얼만큼 달성하고 싶으면 얼만큼 시간과 열정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버려야 되는 게 본인이 뭘 버려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뭐고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더라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